아침한개입니다. 이번 편은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 정세가 그다음에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안보 환경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의미 있는 회의가 개최된다고 공개가 되어서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를 합니다. 특히 이번 편에는 단순하게 보이는 그 회의 개최 공고 및 그 공개 정보, 그 오신트라고 하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해서 분석을 하고 그것으로부터 국가 안보 상황 및 정세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실질적인 어떤 방법의 예를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공개된 그 공고에 따르면 이 회의는 인도 태평양 영내에서 한국과 호주의 관계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는 오커스와 쿼드 문제도 논의가 된다고 합니다. 이 회의는 미국에 기반을 하고 있는 한반도 연구기관인 더 세종 소사이어티 오브 워싱턴 DC라는 NGO하고 미국의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우주군, 해안경비대와 같은 그러한 군사 조직에 근무를 하고 있는 현역이거나 퇴역자 또는 예비 전력 중에서 국방 정책 분야와 안보 분야 등의 전문가들을 이제 보임을 했던 지역 전문 장교, 그러니까 Foreign Area Officer라고 하는데요. 약자는 FAO라고 합니다. 그 협회가 공동으로 주최를 합니다. 이 회의에, 이 토론회에 초청된 인물은 호주군의 현역 장교인, 중장인, 그레그 빌턴이라는 사람입니다. 회의는 2022년 2월 10일부터 11일 사이 이틀에 걸쳐서 열리며 토론회 사회자는 세종 소사이어티의 대표인 앤드류 I 박이라는 사람과 지역 전문 장교 FAO 협회의 한국 지부장인 웨이 시 추 소령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안보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 그리고 그다음에 인도 태평양 영내에서 대한민국의 지위에 관한 토론이 미국의 전략 연구 단체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 토론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이제 논의가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토론의 주최자나 사회자 그리고 초청자를 분석해 보면 어떠한 내용이 토의가 될지 그리고 그 무게감이 어느 정도일지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좀 분석을 좀 해보겠는데요.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인내심을 좀 갖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종 소사이어티 오브 워싱턴 DC라는 조직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곳의 대표자는 앤드류 I 박이라는 사람인데 현재 미국의 싱크탱크인 CSIS의 자문역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미연합사령부에서 통역과 번역을 전문으로 했던 사람이고요. 더 에이시아 그룹에서 군사 분석가로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지타운 대학을 이제 졸업을 한 사람이고요. 이 조직의 재무 담당인 존 리라는 사람은 미시간 대학 출신의 이제 공인 회계사 CPA라고 하죠. 예, 공인 회계사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국장인 리안 아르츠는 이 북한 인권 전문가인데 Teach North Korean Refugee라는 그런 단체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지타운 대학하고 미국의 아주 명문인 컬럼비아 유니버시티에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대외협력국장인 하늘이라는 사람은 미국 진보센터의 아시아 정책연구소의 연구보조원으로 일을 했었고 미국의 대북 국가위원회 NK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 그곳에서 인턴을 했습니다. 연세대 출신이고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 캘리포니아 대학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국장인 한주 앤드류 정이라는 사람은 워싱턴에서 지금 로비스트로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미 국무부 아시아 지역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에서 인턴을 했던 사람이고 미국 국립 민간 담론 연구소의 자문역이면서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출신입니다.
운영국장인 그 제민 백이라는 사람은 그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 소속의 그 동아시아 태평양 실무그룹의 회원입니다. 그 다음에 미 상무부에서의 일본과 한국, 그 다음에 아펙 대표부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고요. 미국 상공회의소 및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연세대 출신이고, 조지 워싱턴 대학 출신입니다. 여러분, 그 조지 워싱턴 대학이라는 걸 제가 지금 두 명이 여기 출신인데, 그 유명한 빅터 차가 그 이곳에서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동 주최자인 이제 FAO 협회 대표들을 보면, 대표로 있는 웨이시 추라는 사람은 사실 지금 현재 그 미 대사관 무관부의 부무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역 소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대표로 나와 있는 사람 크리스토퍼 허브구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엔사 정전위원회 부사무국장입니다. 그리고 재무 담당은 그 주한 미 대사관 미에 파견 나와 있는 미 해안경비대의 연락장교이고요. 그 사무장은 그 관련 신상 자료가 지금 비공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정보기관 근무자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외협력 책임자는 미 육군 공병국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명의 그 간부들과 회원들이 있는데, 미 공군 출신이 있고, 미 국무부에 근무를 했던 대령 출신들이 있고, 근데 대부분 다 신상이 비공개가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토론회를 주최하는 주최자는 누구냐면, 미국 내에 있는 한국인으로 미국 정부와 연결된 대북 전문가들과 주한 미 대사관에서 근무를 하는 미 대사관 무관부 소속의 인원 또는 유엔 사령부 관련자 현역 장교들이라는 겁니다. 이 토론에 초청이 된 그 호주 육군 중장 그레그 빌턴을 보면 2018년 이후 현재까지 그 호주군 합동작전본부의 본부장으로 근무를 합니다. 이 호주군 합동작전본부는 호주군이 참가를 하는 국내외의 전쟁과 군사작전 및 훈련을 총괄적으로 지휘 통제하는 자리입니다. 그 호주 사관학교를 졸업을 했고 포병병과 출신의 장교입니다. 아프가니스탄전에 참전을 해서 다국적군 부사령관을 했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미 태평양 사령부 부사령관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중장으로 진급을 해서 현재의 계급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이 토론회를 주최를 하는 주최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행정부와 연관이 되어 있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과 그 다음에 북한 인권 전문가들, 특히 북한 전문가들이란 얘기죠. 그리고 그 주한미 대사관에 그 근무를 하면서 그 FAO 한국 지부에 활동을 하고 있는 그 미군 현역 군인들 또는 퇴역 군인들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틀간에 걸쳐 가지고 한국과 호주의 그 국제적인 어떤 관계라든지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어 한국의 지위에 관한 그 다음에 쿼드와 오커스에 관한 내용을 토의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 토의가 굉장히 그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결과가 도출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그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그 호주와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그 거론을 좀 해보면 그 대부분의 그 국민들과 국가 안보와 군사 문제를 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그 특정 유튜브 같은 그 사기성이 강한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들, 이런 분들은 그 우리의 안보 문제를 북한과만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는 아주 좀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그 분들은 그 호주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안보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 호주가 최근에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중국을 아주 심하게 견제를 하고 있는 거는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것 같고요. 그 호주의 이러한 이 대외 정책, 대중국 정책은 중국이 그 해상 항로를 위협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그 요인입니다. 그런데 그 중국의 이 해상 항로 위협은 호주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에도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지난 4년간 이념적 편향성을 갖는 정권의 그 대외 정책과 그다음에 이러한 정권의 사주를 받는 언론이 이 사실을 함께 왜곡을 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민화를 실시를 했고, 이로 인해서 국민 대다수가 중국의 대한민국 위협의 실질적인 수준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는 기껏해야 무슨 한류를 통제를 한다, 이런 한한령 정도나 언급하는 게 이 정권에 영합을 하는 대한민국 언론의 수준입니다. 호주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중국을 견제해야만 호주에 가해지는 중국의 해상 이 교통로 압박을 이제 경감을 시킬 수 있고, 대한민국 역시 호주가 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를 해줘야지만 대한민국의 생명줄인 원유 수송로와 그 수출 제품의 그 수출로인 남방 항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호주와 군사 협력을 해서 중국의 해상 진출과 해상 수송로 위협을 견제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에 생사가 달린 문제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확보되지가 않으면 중국은 언제든지 이 해상 수송로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협을 하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목줄을 틀어줄 수 있고, 만약에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마비되는 상황이 온다면 한국의 그 어떤 정부든지 중국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결국 중국에 대한민국이 종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해상 항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 정권의 이 대외 정책 중에서 특히 친중국 정책을 본인이 그동안 많이 비판을 했던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안보와 경제 상황을 생각을 한다면 중국에 대해서 적절한 견제를 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맹목적으로 무기력하게 중국에 협조를 한 이 사상적 편향성 때문에 제가 비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정권 말기에 호주와 대한민국의 관계, 그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위치와 역할에 관한 토론회가 열린다는 것이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오커스와 쿼드의 문제도 잠깐 좀 언급을 하면, 현 정권이 배후에서 조종을 하고 그에 그 영합을 한 국내 언론의 편향적인 보도를 무비판적으로 비분석적으로 수용을 한 일부 분들이 오커스와 쿼드에 대한민국이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 공산당은 번번이 유엔에서 북한을 지지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군사적 도발을 할 때 유엔의 제재 결의안을 부결을 시켰던 것이 중국 공산당입니다. 즉 북한의 정권이 유지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게 중국 공산당이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대한민국과 북한의 통일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북한 정권을 유지시키는 중국과의 협력을 주장하고 있는 현 정권, 특히 현 대통령과 그 주위에 있는 무리들이 이중적인 잣대와 비합리적인 논리를 우리는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해야 합니다. 부안하지만 이번 토론회의 주체인 더 세종 소사이어티 오브 워싱턴 DC와 Foreign Area Officer는 일반적인 학술 연구기관이 아닙니다. 특히 그 FAO의 한국 지부는 실질적으로 주한미 대사관 무관부에 근무하는 현역 미군 장교들과
유엔 사령부에 소속이 되어 있는 현역 군인들입니다. 따라서 이 회의에서 언급되는 내용은 미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한반도 정책에 근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국방부의 지침 없이 함부로 대외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토론회를 시청자 여러분이 한번 시청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회의의 내용과 결과를 반드시 챙겨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2년 한반도의 안보 정세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내용들이 아마 이 토론회를 통해서 공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현 정권의 그 반미 정책과 그 미 국방부와 현 정권의 어떤 그 갭, 그 껄끄러움 때문에 미 국방부가 우회적으로 그 대한반도 정책을 이러한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이 아닌가 본인은 이제 판단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토론회를 참고를 하신다면 그 판단의 기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